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가슴 깊숙이 박혀있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어머니는 몇 해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끝내는 아버지를 남겨둔 채 먼저 가셨지요. 어머니의 빈자리는 너무도 컸습니다. 그 뒤로 제 곁에는 평생 구두솔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린 아버지 한 분만 남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자라며 어릴 적부터 제 눈앞에는 늘 같은 풍경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뜨기 전 낡은 의자 하나 들고 나가 시장 어귀에 자리를 펴던 아버지. 그리고 덜컥덜컥 구두소를 문지르며 땀을 뻘뻘 흘리던 그 모습. 아버지 손은 늘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구두약 냄새가 밴 손, 갈라진 손톱, 굽은 허리. 사람들은 그냥 스쳐갔지만 저는 그 손이 참 안쓰럽고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얘야, 남 눈엔 이게 구두솔이지만 우리 집엔 이게 밥그릇이야. 아버지가 이 솔로 너 공부시키고 밥 먹이는 거다. 아버지는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비록 구두닦기라 불리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값진 일을 하고 계신 거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늘 다짐했습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아버지 보람을 갚아드려야지.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난 절대 그 부끄러움에 지지 말아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장가를 가고 아버지를 모시며 살게 되었을 때 제 옆에 들어온 사람, 즉 며느리라 불리게 된 여인은 아버지를, 그 훌륭한 삶을 너무도 쉽게 무시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갈등은 결국 그 며느리를 평생 후회 속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글도 잘 모르셨습니다. 겨우 이름 정도만 겨우겨우 쓰실 줄 아셨죠. 그래도 아버지께는 한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게 해선 안 된다. 그래서 비록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지만 아버지는 제 학비를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굶으면서도 새 신발 하나 없어도 제 책값은 어떻게든 마련해 주셨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운 물에 걸레를 빨며 구두를 닦았고, 여름에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땀을 줄줄 흘리며 사람들 발밑에서 하루 종일 구두소를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속으로 다짐했지요. 내가 꼭 성공해서 아버지를 편히 모셔야지. 저 굽은 허리를 내가 곧게 펴드려야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서 책을 읽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뛰며 학비를 보탰습니다. 어느새 저는 대학을 나왔고 작은 회사지만 안정된 직장에 다니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따라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내 새끼, 이제 됐다. 아버지가 더는 바랄 게 없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은 그 온기,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우리 집의 평화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며 조금씩 자리도 잡고 있을 때 집안에 큰 소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 합니다. 제 말에 아버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아이고, 드디어 네 짝을 만났구나 하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하시며 잔뜩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지요. 예, 도시에서 자란 아가씨입니다. 회사에서 알게 됐습니다. 우아하고 똑똑하고 앞으로 저와 함께 열심히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그녀가 제 삶의 반쪽이 될 거라고.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효도하는 길이 될 거라고. 며칠 뒤 저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셔츠를 꾹꾹 다려 입으시고 부엌에서 정성껏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될 그녀의 첫 행동이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들어서자 신발을 툭 벗어던지듯 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너무 시골스럽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등허리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들은 채 만체하며 허어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 정은 넘치지 않나? 그러자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예 뭐. 그렇네요. 하고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구두 닦기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손이야. 늘 시커멓지. 그래도 이 손 덕에 우리 아들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회사도 다니고 이제 장가도 간다 아이가.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는데 아내는 젓가락을 딱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그런 얘기는 조금 식사 자리에서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음을 지으시며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른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이상한 불안이 터져나왔습니다. 결혼 후 저는 회사 일에 치이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시장통에서 구두소를 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낯설어서 그렇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태도는 무시와 교만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침이면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방에서 화장을 하느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부드럽게 부르면 아버님, 요즘은 다들 바빠서 아침 굶고 나가요. 이렇게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에도 비슷했습니다. 아버지가 반찬을 차려놓으면 이건 짜요. 이건 기름져요. 투덜거리는 말만 늘었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아버지께 대한 태도였습니다. 시장통에서 구두를 닦고 오시는 아버지가 들어서면 아내는 인상을 찌푸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님, 손 좀 씻고 들어오세요. 냄새 나잖아요. 아버지는 그때마다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가 신경 쓸게. 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버지께는 자랑스럽게 살아오신 삶인데 아내 눈엔 그저 부끄러운 직업일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아내는 점점 더 건방져졌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우리 남편은 이제 회사에서 자리도 잡았고 저는 도시에서 자라서 이런 생활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며 대놓고 시골 생활을 무시했습니다. 친척들이 민망해하며 웃음을 애써 지을 때 아버지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 평생 두고두고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명절이나 제사 또 동네 행사 같은 걸로 온 식구가 모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습니다. 제사는 꼭 지내야 한다며 새벽부터 목욕 재개하시고 제상 차리는 걸 도우셨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내는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큰 상 위에 전, 나물, 탕이 가지런히 놓였고 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음식 좀 옮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미정아, 이 전을 좀 부엌에서 가져다 줄래? 그러자 며느리는 손에 휴대폰을 든 채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건 다른 분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요즘 허리도 안 좋고. 순간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내가 이웃 아주머니들 앞에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시댁은 너무 시골스러워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오기가 좀 부끄러워요. 그 순간 제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돌아가며 수군대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아이고, 저 집 며느리 참 말도 곱게 하네. 세상에,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아들 키웠는데
저게 며느리란 말이가. 그 수군거림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내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늘 갈팡질팡했습니다. 한쪽은 평생을 바쳐 저를 키운 아버지, 다른 한쪽은 이제 제 아내가 된 며느리. 누구 한쪽 편만 들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어느 날 고모가 집으로 오셨습니다. 고모는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 아내가 아직 어리니까 그러려니 하려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를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가 좀 잘 달래봐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손만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정수가. 괜히 애들 싸움 붙이지 마라. 우린 그냥 조용히 살면 된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침묵으로 참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더 괴로웠습니다. 아내는 갈수록 당당해졌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왜 항상 아버님 편만 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만의 삶이 있는데 왜 시댁 눈치만 보냐고요? 저는 끝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아버지 편을 들고 싶었지만 아내와의 다툼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입을 다물었고 그 침묵은 아버지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구두소를 들고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언제까지 구두 닦으실 거예요? 좀 명예도 생각하셔야죠. 저희가 남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차가운 쇳덩이가 가슴에 턱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 내 명예는 이미 바닥에 놓은 지 오래다. 내 자식들만 잘 살면 그것으로 된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싸늘하게 대하면서도 밖에서는 잘난 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라서요. 솔직히 시골 사는 게 너무 답답해요. 이웃 앞에서도 아버지를 향해 눈치를 주며 말했습니다. 저희 시댁은 조금 품위가 없어요. 제 친정 부모님은 다 아시잖아요. 교양 있고 세련된 집안이란 걸.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괜히 어색하게 헛기침만 하셨습니다. 저는 속에서 피가 끓는 것 같았지만 차마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게 세 가지 있다고 하지요. 해, 달, 그리고 진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동료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야, 너네 부인 미정씨 혹시 서울대 나왔다고 했지? 응, 왜? 그 동료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내 친구가 같은 고등학교 다녔는데 걔 대학도 제대로 못 갔다더라. 한번 확인해봐.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뽐내던 학벌, 친정의 화려한 배경 이야기가 전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명문대 졸업장은 가짜였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그저 평범한 장사를 하는 분들이셨습니다. 아내가 세련된 척하며 뽐냈던 말들은 모두 허세뿐인 가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 학력, 집안 다 거짓이잖아? 아내는 처음엔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러나 증거를 보여주자 그녀는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당신은 몰라요. 이 시골살이, 이 초라한 집안.
제가 그냥은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체면을 세워야 했다고요. 그 울부짖음을 들으면서도 저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한테 상처를 준 말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소문은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이웃들 사이에서도 그 집 며느리 다 거짓말이었대라는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아내의 거짓말은 알려졌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 동료들조차 저를 흘끗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저 사람 와이프 학벌 자랑 엄청 하더니 다 거짓이었대. 그 아버지가 구두 닦는다더니 그래서 그랬나 보네. 결국 저는 직장에서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아내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구두소를 잡은 손이 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셨는지 시장에서 일찍 돌아오셔서 방에 누워 계시곤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사람이 제일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고 진실이다. 체면은 거짓으로 꾸밀 수 있지만 진실은 끝내 드러나는 법이다. 그 말씀에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의 눈물이자 아내에 대한 깊은 실망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아내 역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앞에서도 고개를 못 들고 친정에서도 외면을 당했습니다. 체면을 세우겠다며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아내의 거짓말이 모두에게 알려지자 그녀는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동네 시장을 걸을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 저 여자 다 거짓말이었대. 며느리 잘못 만나서 그 집안 망했다더라. 그 말들이 며느리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결국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가 허세를 부렸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며 바닥을 짚었고 이마는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아, 네가 무릎 꿇는다고 해서 우리 손에 박힌 굳은 살이 없어지겠느냐? 네가 울며 용서를 빈다고 해서 네가 던진 말들이 지워지겠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분노의 목소리가 아니라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깊은 체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아버지 앞에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말과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후회하고 눈물을 흘려도 아버지의 가슴에 남은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늙어가셨고 손에 힘도 빠지셨습니다. 구두소를 들던 손마디는 굳어 있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얘야, 내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러니 너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기고 싶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니야.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아버지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부끄럽지 않다. 구두를 닦든 땅을 파든 정직하게 일한 건 언제나 떳떳하다. 하지만 거짓으로 세운 삶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 체면이란 건 잠시 스쳐가는 색일 뿐이고 진실만이 끝까지 남는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그 옆에서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정아, 용서라는 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살아가면서 네 잘못을 스스로 갚아내야 한다. 그것이 네 평생의 짐일 것이다. 그 말은 마음을 찌르는 훈계였지만 동시에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얼굴은 고단한 삶을 마무리한 듯 평온했고 손에는 여전히 오래된 구두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동안 시끌벅적했던 소리도 이웃들이 오가던 발길도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건 저 그리고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아버지의 장례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부여잡고 아버님, 아버님, 그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너무 늦은 눈물이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드렸어야 할 존경과 살아계실 때 지켜드렸어야 할 체면을 그제야 붙잡으려 했던 겁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아내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러 가면 아직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따라붙었으니까요. 저 집 며느리 다 거짓말했다며? 구두 닦기 시아버지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다 잃었다지. 그 말들이 칼날처럼 아내의 등을 찔렀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내는 끝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세운 삶은 무너진다. 진실만이 끝까지 남는다. 그 한마디가 평생의 무게가 되어 아내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삶은 결코 초라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구두솔 하나로 가족을 지켜낸 그 손길은 어떤 귀한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다는 것을. 아내가 무시했던 그 모습 속에 진짜 자랑스러움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집안의 비극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달라져도 결국 정직과 성실만이 사람을 지켜준다는 너무도 단순하지만 잊기 쉬운 진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의 교만은 무너졌고 아들의 체면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긴 가르침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세운 삶은 언젠가 무너진다. 하지만 정직하게 흘린 땀은 영원히 빛난다. 그 한마디는 지금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